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콘텐츠 리뷰쇼 미코노미의 박준우, 안녕은 이영균입니다. 네, 오늘 리뷰할 미디어 콘텐츠는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발음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고 극찬한 그다음 리메이크를 결정한 가족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입니다. 일단 영균이 형님이 일단 영화를 추천해서 리뷰를 했는데 저는 일단 독립 영화를 일단 처음 봤어요. 일단 솔직히 처음 봤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는 오쿠노 슈즈의 어긋난 인연인 이제 책을 모티브로 하여 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요. 또한 이제 유다의 역을 맡은 릴리 프랭키랑 유카리 역을 맡은 마키 오코는 각각 일본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 그리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점은요, 칸 영화제 때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작품을 극찬하며 빠르게 이제 판권을 사서 이제 할리우드판으로 다시 리메이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료타 역을 맡은 후쿠야마 마사히루라는 이제 배우가 사실 이제 솔로 남자 가수예요. 이제 일본에서 이제 기록을 세웠었는데 일본 솔로 남자 가수 판매량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또한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세 번째 살인이라는 이제 영화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쿠야마 마사히루는 그 케이타 역을 맡았던 그 꼬마아이 있죠? 그 역을 맡은 이제 니노미야 케이타라는 그 배우와 뮤직비디오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부자지간으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미났던 점이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에서도 이제 부자지간으로 나오는데 자기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부자지간으로 나오는 거는 좀 재밌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뭐지? 저 가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다. 진짜 약간 이 배우가 처음에 좀 냉철한 역할? 이런 걸로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자기는 좀 부담스러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미를 약간 좀 배제 어느 정도로 하고 이제 좀 냉철하게 나오다 보니까 자기는 이 역할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일단 주인공 류타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이제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이제 류타가 나름대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아들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친자를 찾아갔는데 친자의 가족이 자기랑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갈등을 가지면서 이제 가족의 의미를 한번 돌아보고 자신과 이제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일단 소개 그다음에 약간 스토리 약간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한 명장면이라 하면은 이제 료타의 가족 그다음에 유다의 가족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캠핑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있는데 나 이거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솔직히 약간 잔잔하게 보다가 갑자기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이라는 느낌? 이제 진짜 딱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이다. 그게 대해서 좀 그래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뀌고 이제 딱 끝이구나 이제 서로 이제 끝. 여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영은 씨는 일단 어떤 장면을 했는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장면도 많이 찡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전 더 찡했던 게 이제 료타의 가족이 피아노 연주회를 갔었어요. 그래서 케이타가 막 영화에서 보면 피아노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고 료타가 피아노에 대해서 좀 강요를 많이 했었는데 그 케이타가 다른 친구가 연주를 하는 걸 보면서 잘 친다라고 좀 부러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료타가 그걸 보고 친구가 잘 치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말고 너도 그만큼 잘해라 라고 이제 노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인 미도리가 강요하는 노력에 대해서 반박을 해요. 이제 애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이런 그 미도리가 아이한테 하는 말이 이런 점에선 나를 닮았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분명히 자기 자식 친자식이 아닌 거를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이런 대사를 내뱉으면서 미도리는 혈육 그런 게 아닌 정이나 애정, 관계, 신뢰 이런 걸로 가족이라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저도 생각이 들었고 이 현대사가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거고 영화가 관객들한테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어떤 걸 명장면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명장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영화의 명장면을 고르는 기준 중 하나가 명대사가 나오는 장면을 좀 많이 골라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의 가장 명대사 중 하나인 아버지란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죠라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일단은 케이타가 입학식이 진행되면서 유다이가 이제 카메라로 이제 그 가족의 모습을 촬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학식이 끝나고 이제 유다이는 다른 이제 아이들과 같이 몸소 이제 놀아주고 막 장난도 치고 하다가 지쳐서 이제 료타한테 뭐 바톤 터치를 해달라고 하지만 료타는 이제 그걸 거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흐뭇한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제 유다이가 와가지고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료타랑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버지라는 뭐 어떤 존재, 가족이란 뭐 어떠고 저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유다이의 가족과 이제 료타의 가족 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유다이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만 료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올바르게 성장시킨다라는 데에서 가족 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료타가 뭐 가족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라고 하지만 이때 유다이가 좀 일침을 찌르는 말을 해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여러 형태의 가족에서도 그 존재가 변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아버지라는 일도 다른 사람은 못하는 일이죠라고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유다이 영화 내내 유다이 관련해 가지고 걔가 이제 대사를 많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 말 빼고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다 쓰잘데기 말만 해요. 바통 터치, 돈가스 포장해 갈게요. 네, 맞아. 아내 때문에 늦었어요. 막 네, 이런 거. 뭐 때문에 늦었어요? 하고 왜 그런 일단은 내가 봤을 때 이거 한마디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얘는 아마 대본에서도 많은 거 포기했을 거예요. 일단 그걸 많이 하는데 일단 영은 씨의 다른 명장면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루타가 사진기 앨범을 보는 중에 케이타가 자기의 자는 모습이나 이런 걸 찍은 그 사진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사실 루타가 되게 냉혈한 인간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 역할인 거 치고. 그래서 한 번도 이제 부인은 막 뭐 아들 보고 싶다고 울거나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보고 싶다 이야기 한 적도 없고 이랬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때 유타가 절제해놨던 그런 감정을 다 보여줬던 것 같고 그 눈물 하나에서 좀 모든 감정을 쏟아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유타가 가족의 의미를 그때서야 알았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픈데, 네, 그렇게 마음이 일단 한마디로 마음이 아파요. 일단은 이제 영화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영화는 일단 솔직히 말하면은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거의 없고 이번 기회를 봤는데 일단 좋은 경험이 됐다는 게 뭐냐면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일본의 그 정서 약간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중국이랑 다르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뭐 일본 다르고 우리나라 동양에도 다 다르듯이 일단은 그 일본 그 특유의 느낌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작고 뭔가 소소 약간 좀 아기자기한 약간 그런 조그만한 가게들 그다음에 조금 약간 그런 느낌. 일단 그런 거 되게 좋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는 게 솔직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혈육도 혈육이지만 솔직히 지금의 제 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뭐 훨씬 뭐 예를 들면 뭐 이재명, 이건희가 와가지고 갑자기 너가 내 아들이었다 하면서 갑자기 아들아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절대 죽어도 안 가요. 왜냐면은 지금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갑자기 와가지고 돈 많다고 해가지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한마디로 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부대 끼고 같이 뭐 사우나 가고 그다음 뭐 같이 뭐 낚시 가고 그냥 그래 갔다가 이제 뭐 서로 이제 추억도 쌓이고 뭐 아버지랑 또 서로 아버지한테 많이 맞기도 받았지만 역시 상남자 일단 역시 상남자 두 번 말은 안 해요 일단 두 번 말 안 해요 두 번 말하는 순간 두 번 말해요. 그러다 내가 대전으로 온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있어요. 대전 이하로 그러니까 대전 이상으로 가라. 대전 이하로 가면은 다리 몽둥이 뿌려버린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단어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리 몽둥이 뿌려버린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도 일단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아버지는 뭐 아버지다. 그 뭐지? 혈육 뭐 피 뭐가 중요하냐 약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소재 같은 게 난 솔직히 말하면은 솔직히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솔직히 이거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거든요. 솔직히
갑자기 뭐 DNA 검사하고 약간 좀 일본식으로 약간 정적으로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였으면 갑자기 그 배경음악 알죠? 빰빠바밤 중간에 카페베라 나오고 이제 딱 끝나고. 갑자기 막 그 오렌지 주스 먹다가 흘러내리고 갑자기 막 그 김치 갖다가 싸대기 때리고 이제 솔직히 이런 그밖에 안 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 바로 이제 뭐 아줌마 울고불고 난리 나고 이제 막 그랬을 건데 좀 뭐라 해야 되지? 잘 만들었다.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짜 잔잔하게 잘 만들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영은 씨 일단 영은 씨란다. 영은이는 일단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 들었는지 한번 더 말해줄래요? 저도 똑같이 이제 자칫하면은 뻔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되게 자연스럽게 잘 풀어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중에서 료타가 자기가 아들을 다 키우겠다. 그 대신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머리를 이렇게 딱 때리거든요. 살짝 탁 근데, 이렇게. 근데 그 살짝만 때리잖아요. 한국 영화 보면은 바로 기싸 김치 갖고 바로 기싸대기 그냥. 이렇게 살짝 때리고 이러고 처음에는 엥 싶었었어요. 저 정도밖에 화는 내는데 저 정도 모션밖에 안 취한다고 영화인데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런 면이 저는 더 절제시키면서 잔잔하게 영화를 좀 볼 수 있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막 큰 사건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막 눈에 띄거나 특이한 캐릭터도 없었고 그래서 좀 잔잔하게 근데 그러면서 좀 섬세하게 감정선을 좀 배우들이 잘 잡아줘서 영화 되게 공감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게 애들이 나온 연기력도 좋았고. 애기들 잘했어요. 천진난만. 네, 맞아요. 애기들도 좋았고 이제 아예 가족과 가족이 다른 삶을 사면서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캐릭터가 더 뚜렷하게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그건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은 약간 그 뭐라 해야지 상속자들 이런 게 보면은 약간 그 뭐지 부유한 캐릭터 그다음에 약간 좀 뭐지 없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대비가 별로 안 나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얘가 없다고 하는데 집이 막 한 80몇 평 돼 보이고 막 뭔 말인지 알죠 이제 네, 집이 막 80몇 평 돼 비현실적인 보이고 걸로 약간 맞습니다. 좀 이게 얘 내가 봤을 때 월세 솔직히 말하면 한 60에서 한 그 정도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전세금 한 몇 천에 되게 잘 사는 거 아닌가 그러면 중산층 정도 될 것 같은데 얘 왜 하층민으로 나오지? 약간 그런 느낌 일단.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나 그거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 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로우하게 너무 잘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간판도 진짜 막 허른 거 진짜 완전 그냥 뭐 한 디테일하게. 80년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또 거기에 뭐라지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진짜로 거기에 쓰시던 분? 내가 봤을 때 진짜 일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쓰던 거를 갖다가 바로 한 것 같아요. 일단 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너무 좋았는데 일단 용균이 형님 또 어떤 생각? 저도 이제 여운이와 같이 절제된 연출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절제된 연출이라는 게 이제 이런 행동에서 묘사가 아니라 이제 카메라 기법이라든지 혹은 이제 OST 이런 거에서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경을 담는데 롱샷으로 이게 큰 배경을 담으면서 약간 계속 가만히 한 장면을 주시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OST가 흘러나오다가 중간에 들으시면 알지만 OST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피아노 멜로디 띵띵띵 치다가 갑자기 끊겨요. 그런 데에서 약간 여운을 또 느꼈고요. 그다음에 한 인물의 표정을 굉장히 오래 담아요, 이 영화는. 그 인물의 세세한 표정까지도 이제 담아내려고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 고레다 히로카즈가 솔직히 이런 연출을 굉장히 즐겼어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독립영화의 부류이기도 하고 또 일본 영화 특징이 아까 이제 말했다시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간단한 가족 영화가 아니라 이런 독립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지만 영화적 장치라는 게 많이 심어놨어요. 영화 중간중간에. 이게 뭐냐면 일본 영화의 특징이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암시하는 걸로 드러내요. 뭐 상징적 이미지라든지 혹은 이제 인물들의 대사인데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저 대사를 갑자기 왜 하지? 저 장면이 왜 나오지? 이런 생뚱맞은 게 많을 텐데 제가 이런 장면들을 좀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좀 더 친절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뭐지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좀 어렵죠. 낯설어요 그냥. 근데 이거를 좀 볼 줄 알면 더 재밌어져요, 영화가. 그냥 있는 그대로 뭐 마녀 알죠, 영화? 마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영화 좀 단점 중 하나가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냥 말로서 다 풀어서 설명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를 하나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이 영화에서는 중간중간에 그 약간 상징적 이미지를 잘 심어놔서 그 이미지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중간에 솔직히 좀 재미없다, 루즈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왜냐면 그 뭐 한 장면을 오래 담는 장면이라도 이게 분명히 암시하는 바가 있을 테고 그걸 이제 영화의 이제 앞 장면과 뒷 장면을 계속 연결시키다 보면 이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전선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길게 늘어진 전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장면이 언제 나오냐면 이제 가족들끼리 서로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식들을 교환하러 갈 때 뭐 주말마다 이제 서로 이제 바꿔서 한번 키워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장면 한 번도 생략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데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면 왜 굳이 쓸데없고 아무런 소리 안 나는 장면을 왜 넣을까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감독이 의미한 바로는 이게 같이 그 다른 가족에 가는 그 그 시간마저도 자기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며 그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혈육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전선이 약간 핏줄 비슷하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 대비되는 상황을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계곡 장면 있죠. 네, 사진 장면. 그 사진 장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처음에 그 유다이 가족들과 료타 가족들이 자식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서 사진을 교환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 기억나요? 그 유다이 같은 경우는 조만한 그 핸드폰에 꼭 자식과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오고 료타 같은 경우는 딱딱한 증명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계곡에서도 마지막에 사진 찍는 장면 있죠. 그때도 이제 료타의 가족 같은 경우는 아버지 딱 서 있고 어머니 서 있고 자식 여기 앞에 서 있고 이건 약간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유다의 가족들은 항상 앉아서 찍어요 사진을. 항상 앉아서 찍어요. 그리고 영화 중간중간에 봐도 료타는 자식아 그 케이트한테 약간 앉아서 얘기하는 장면이 거의 없어요.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항상 이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멀리서 있다가 보거나 이런 식인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그 서로 이제 이게 지나가면서 영화를 그냥 걸어가면서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교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도 서로 이제 이 지나가면서 서로 걸어가면서 찍는 장면이 거리감이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 키웠던 아들을 친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리감이 생겼다가 마지막에 이제 서로 마음을 열고 교차해서 만나는데 그때 이제 로차가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해요. 그 장면이 드디어 이제 불필요한 권위의식이 없어지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라고 생각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웃긴 게 그거 알아요? 그 스파이더맨이 거미라는 거 알고 있어. 그거 좀 많이 나오죠. 그 대사가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유다이가 케이타한테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스파이더맨이 거미라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대사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왜 넣었을까 하는데 그냥 말장난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무슨 의미냐면 유다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항상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춘 그 아버지 역할이었는데 료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엘리트가 스파이더맨이 검이라는 걸 모를까요? 자식이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알고 있지 이럴 텐데 자식은 아버지가 모를까봐 그 순진난만 그 천진난만한 그 상태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제 료타가 그 심정을 알고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건 몰랐네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검이란 걸. 이건 나는 왜 뭐지? 약간 시덥지 않게 하는 건가? 그렇죠. 약간, 정말 영화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영화적 장치를 잘 풀이할 수 있으면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걸 다 얘기하다가 혼자 평론만 할 것 같아가지고 리뷰가 아니라 평론이 될 것 같아서.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줄어드니까. 저 혼자 원맨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떨어져. 솔직히 말하면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일단 뭐지? 약간 영균이 형님 약간 영화 보는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해서 봤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스파이더맨이 거미인 거 알아? 약간 아무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약간 뜻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또 갑자기 뭐 하다가 그냥 갑자기 마음 아프네 그냥 마음 짠하네 그냥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들으니까 뭔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많이 그걸 하네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아쉬운 점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케이타 주로 이제 류타의 심정 위주로 영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의 심정은 좀 잘 안 나왔어요. 그냥 물론 이제 천진난만해서 애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 하지만 케이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가 섬세한 애거든요. 영화를 보면 그 자기가 친자가 아니란 것도 자는 척하면서 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장면에서도 케이타는 굉장히 성숙한 아이인데 그 아이의 그냥 천진난만한 표정만 나오고 그 속마음이란 걸 아직 잘 드러내지 않아서 영화 이런 점 좀 아쉬웠어요. 근데 최근 제가 들어보니까 이 영화가 소설이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이 이제 지필하에 써가지고 그때 이제 그 소설의 장점은 이제 약간 주인공들이나 혹은 이제 개개인 캐릭터들의 속마음을 좀 잘 나타낸다 해서 만약 이 영화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소설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소설이 나온 그렇죠. 건가요? 아, 이거는 좀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불가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살짝 짚고 넘어가는 그 소설은 예. 원작이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작은 있죠. 또 만든 거예요? 예, 원작은 있었는데 거기서도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제 가족 간의 그런 걸 더 중요시 여긴 것보다는 일단 모티브만 따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거기서도 따왔고 뭐 이러이러한 일을 벌어지는데 근데 이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자기만의 그걸로 이제 바꾼 거죠. 근데 이제 이 감독이 영화를 찍고 나서 조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영화적 장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숨바를 모르니까 그걸 이제 소설로 한 번 낸 거예요. 좀 더 아, 캐릭터들의 속마음을 아, 나타내기 약간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매뉴얼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건 해설- 그러니까 해설, 뭐 설명 이제. 근데 또 영화만의 또 장점이 있고 소설만의 또 장점이 있어서 그 둘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책도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정에 대한 얘기죠. 거의 답정 아닐까요? 이거 세 분 다 그건 똑같이 이미 얘기할 것 같긴 한데. 앞에 얘기했기 네.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찝찝하긴 할 것 같아요. 뭔가 그 찝찝한 그렇죠.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아니 당연히 내가 기른 자식이니까 난 얘를 키우겠어. 선뜻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친자라는 그또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뭐 그렇다고 친자를 무조건 데려온다 이건 아니지만 고민은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노력은 해봤을 거고 만약 저는 여기까지는 딱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서로 자식들을 교환해봐서 키워본다든가 이 정도까지는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족들과도 저는 앞으로도 친하게 지낼 의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또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잘못된 인연이긴 하지만 약간 꼬였는데 네. 인연은 인연인데. 인연이긴 인연인데 그래도 이렇게 서로 계속 만나서 얘기도 하고 서로 이제 고민하는 모습도 있어서 이거 그냥 단순히 저쪽 집안은 우리 그냥 자식 바뀐 집안 이렇게 치부하기는 너무 안 좋고요. 그냥 서로 이제 자기들의 자식들을 더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런 주말 정도에 서로 가족들끼리 만나도 보고 자식들도 교환해보고 약간 이럴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게, 아, 차라리 병원에서 그냥 차라리 말 말지, 그냥. 맞아요. 왜 굳이 말을 말지. 긁어서 붓으로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리고 또 나 그 여자도 웃겼어요. 그, 뭐라 해야 지 누구였지? 그 간호사. 그때 갑자기 법정에서, 아, 이제 나는 솔직히, 아, 이제 법정 싸움 나겠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사고였죠? 아니요? 뭐예요? 제가 바꿨어요. 어? 덤덤하게. 어? 바꿨어요 하니까 거기서 약간 뭐지? 영화 막장인가? 이게 갑자기. 알고 보니까 나중에 공수시효가 지나가지고. 와, 근데 머리도 좋았어요, 일단. 여자도 머리 좋았어요. 근데 여자도 처음 웃겼던 게 걔도 친자식은 아니었죠, 솔직히. 그 여자의 자식도. 그렇죠. 그 친자식이 자기 남편이랑 이게 보니까 친자식이 아니었죠. 친자식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왜 이렇게. 이것도 약간 일단 한 가지 놀랐던 거.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 그거 알고서 얘기했다는 거. 거기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야, 그러면 노렸다. 아 근데 이 영화에서 또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그 가족도 자기 자식이 아닌 잘 키우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 류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그런 이상형적인 모습을 좀 나타낸 장면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 중간 과정에서는 이제 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이제 간호사도 결국 자기 자식이랑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류타가 과연 가족이 어떤 게 올바른 가족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제가 루타였으면은
저도 처음에 친자식이 한 번 친자식 보고 그 저랑 이제 남편이 이제 한 번만 보고 그 후에는 절대 안 만날 것 같아요. 오히려 절대 안 만나 그냥 왜냐면 계속 만나고 보고 그러면은 내 자식을 바꾸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차라리 더 싫어서 저는 한 번은 그래도 잘 지내나 보고 거기서 끝낸 다음에 아예 좀 미련을 버리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그냥 얘가 내 자식이다라고 키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실 진짜 제가 이렇게 하면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그 상황은. 그렇죠. 혼란스럽고. 막상 자식들 사춘기 되면 자기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아빠 찾으러 갈 거야, 막 이러면 또 아직도 막장이 한 개 더 남아있긴 했어요. 아직 애가 어려서 그렇지. 나중에 나중에 이제 크면 어떻게 할지 나중에 이제 모르니까. 사춘기 오고 이제 특히나 이제 료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솔직히 요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애가 사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권위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많이 싸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자기 집이 어딘지 알거든요, 이제. 자기 친가 어딘지 알거든요,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가고. 바로 이제 기차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아버지 도망가서 가고 아무튼 이제 사춘기 때 조심하시고 일단 영화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점 뭐 이제 한 줄 평 정도 그다음에 별점 좀 주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일단 영균 형님부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좋게도 봤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뭐 영화적 장치라든지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일단 한 줄 평을 얘기하자면 아버지의 나이는 자식과 같고, 그다음에 아버지란 존재는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식이 있었을 때 한층 더 성숙해진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제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4.5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훈이. 네, 저도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한국 가족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을 빼내려고 관객들 눈물을 빼내려고 좀 자기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 부분은 그게 없이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좀 뭐랄까 보기 편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런 이야기 해주는 것도 좋았고 이 영화를 한 줄평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아버지들의 성장통을 대표로 표현해준 영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부드러운 일본 느낌, 그 다음에 잔잔한 음악, 그 다음에 약간 좀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리고 약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영화라 5점 만점에 저도 이제 4.5점. 0.5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장치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서 그렇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대본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대본을 봤을 때 모르겠어요. 대본을 봤을 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없어요. 네. 네, 마무리 멘트 하라니까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로우하게 나는 다 보여줄 생각이에요. 오늘 미디어 콘텐츠 리뷰쇼 미코노미 함께한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